자, 7번을 봅니다. 자, 7번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역시 마찬가지. 1번 봐봐. 어디서 자를까? 여기서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importance, 그 다음 necessity, difficult, 그 다음에 ways.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보고 있는 이 형광펜이 이 글에 뭐가 된다? 핵심어가 됩니다. 핵심어. 핵심어는 전체 흐름을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럼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면 영향들 했으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영향이 나와야 돼. 그 다음 2번이 답이 되면 중요하다 했으니까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막 설명해야 되고 필요성도 마찬가지야. 4번이 답인데 4번은 어렵다 했잖아. 그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야 된다고. 5번은 방법들이라 했으니까 방법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방법을 6번에서 계속 얘기했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글 전체 흐름이, 지금 이 선생님 초록색 이 형광펜은 전체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딱 나와. 왜? 이게 화제거든.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 뭐라는가 봐. 서양 문화에 대한 편견. 그것도 연구에 관련된 디자인에서, 자, 실험에 대한 이야기야. 실험실 실험이야. 과학 교육에서. 그 다음 정확한 절차, procedure, 절차를 얘기한다. 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과학. 맞지?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관계, 사회과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편견, 여기도 편견 나오지, 그지? 편견, 극복하기야. 연구 결과에 대한 interpretation 하면 해석이지.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한 편견. 과학. 되나? 그러면 이게 뭐야? 과학에 관련된 어떤 편견하고 관계가 있겠네. 맞나? 대충 맞춰봐. 이렇게. 됐지? 분명히 편견이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화제로 잡힐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다 다르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돼? 핵심은 무조건 다르지만 화제는 분명히 공통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이 단어가 뭐지? 그래.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무조건 이 앞에 문장이 뭐야? 이 주제문이야. 그럼 여기서 봐.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주제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즉 우리의 어떤 연구 대상들은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너가 내 시킨 대로 하나. 그렇지. 이 나쁜 놈들아. 그럼 우리 모델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봐라. 이거 인간은 예측 불가능해.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 멋대로 한다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잘 안 돼. 시킨 대로 안 한다 이 말 아이가? 됐어? 그럼 이 세 개를 묶어서 봐봐. 영향들, 중요성, 필요성, 어려움들, 방법. 이 5가지 중에 이 말을 받아갈 수 있는 게 뭐지? 예측이 안 된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지 멋대로 한다. 그 다음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 3가지를 나타서 묶어가는 게 뭐다? 그만큼 뭐하다? 어렵다. 어렵잖아. 예측이 안 되는데 왜? 적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쌤이 힘들다고. 말 안 들었어 너희들이.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이 쉬워. 자유의지가 좀 약하거든. 자, 그럼 한번 봐봐. 여기 이제 이 말이 있다. 봐. 베이스어는 기반을 이룹니다. 자, 편견이죠. 서양 문화에서의 편견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presume이라는 단어가 가정하다야. 모든 행동이 뭘 갖고 있느냐? 선행된 cause, 원인을 갖고 있다. antecedent, 선행이란 뜻이야. 선행된 원인. 쉽게 말하면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또 이거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들이 가지는 주된 목표, 목적, 이게 뭐냐? 바로 찾아내어서 형성하게 만들어 이 관계를, 이와 같은 관계를 찾아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말이 더 쉽다는 거야. 행동보다는. 다는 행동하다. 알겠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지? 말에 의한 어떤 가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맞지? 실험과학은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명백한 증거를 내야 되지만, 사회과학은 증거 없이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뭐라 하냐? 어렵다 이 말이야. 뭐가 어렵느냐? value free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을 도입시키지 않는, 가치가 없는 형태가 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에 보면 어떤 사람은 탄핵을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하지 말자 하잖아. 똑같은 사건이네도, 그지? 그 말은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서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가치가 없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또 우리는 문화적인 편견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오해를 합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조작을 할 수도 있어, 사실들을. 됐나? 조작도 하죠. 또 문화적 편견에도 빠져들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갖지를 못해. 어떤 호사를 누리지 못하느냐, 사치가 없느냐면 실험용 어떤 접시죠. 또는 화학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실험실 과학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 됐지? 근데 이 사회과학은 말로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설명이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 맞지? 하지만 실험실 과학은 야 이거 딱 보여주면 그대로 나오잖아. 증거가 명확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란 예상이 불가능해. 또 우리의 연구 대상들은 전부 자유의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볼까? 자, 미국인들이 모델로 삼는 핵가족, 뉴클리어 패밀리 핵가족 아이가? 이 핵가족은 배우자와 아이야. 근데 이게 훨씬 덜 정확해. 뭐보다? 보편적인 모델. 자, 보편적인 모델은 엄마와 아이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뭇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때 to는 전치사다. 따라서 the ing를 써야 돼. 가족의 관계를 이해하고 많은 사회에 있어서의 구성,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마와 아이에 대한 어떤 보편적 관계가 가족이야. 근데 미국인들은 배우자와 아이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거든. 무슨 말이 되나? 가족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됐나? 자, 그렇다면 내용상 핵심은 바로 이거죠. 사회과학에 있어서 원인에 대한 관계를 형성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맞지? 자, 그 어려움을 위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8번째로 가보자. 8번째 보면 여기도 자릅니다. 여기서는 역할, 장단점, 관계, 방법, 그 다음에 selection 하면 선택, 선출,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형광펜을 쳐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핵심어가 되니까 전체 흐름을 얘기하죠. 뒤쪽으로 가볼까? 현대 소비자 사회에 대한 대중매체. 자, 여기서 마케팅이야. 시장을, 선택적 시장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 대중매체와 문화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 그 다음 실질적인 소비자의 가정적인 포텐셜, 잠정적인 소비자를 실제 소비자로 바꾸는 방법. 이거는 소비자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지? 그 다음 여기 보면 전통, 타겟 하면 목표에 해당하는 청중을 바탕으로 매체에 대해서 광고했을 때 그 광고에 대한 선택.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부분 찾아봐. 여기서 공통부분은 매체라고 하는 미디어가 존재하지, 이렇게. 맞지?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택된다라는 selective라는 단어도 여기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맞나? 그럼 매체와 뭐에 대한 이야기?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겠네. 자, 여기 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노란 게 사실은 주제문이고 이게 주제문이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근데 이 however가 붙었지, 이렇게. 그러면 요 뒤에는 또 다른 예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개념, 대조되는 개념, 대조가 된다는 거겠지. 이런 however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덩어리를. 자, 그럼 이 단락은 세 가지 덩어리로 돼 있어. 첫 번째는 주제, 그 다음에 처음에 도입하는 예, 두 번째 도입하는 예. 이 둘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자, 봅시다. 광고업주들이 추구합니다. 타겟 오디언스야. 목표로 삼는 어떤 청중들에 도달을 하려고 한다. 그럼 분명히 타겟 오디언스는 5분밖에 없다. 근데 이 오디언스들이 전부 다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 소비자들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호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럼 이게 주제문이야.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 A에. 그게 뭐냐? 바로 매스미디어인데 TV 방송과 같은 매체야. TV 방송 굉장히 효과적이지? 맞지? 그것도 도달하는데 아주 크고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different,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성이 강해. 이런 매체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누구한테? 광고업주들한테.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죠. 비누나 옷이나, 그지? 음식물이나 또 세부적인 어떤 소매 서비스. 이거는 거의 모든 가정이 다 쓸 수 있는, 맞나? 그래서 TV에서 사용되는 광고들 보면 진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쓸 수 있는 보편적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그럼 A가 뭐냐? 바로 TV 광고에 대한 얘기야. 근데 B는 뭐냐? 하지만 TV 광고가 효율성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 광고업주들이 조그만한 또는 특별화된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경우일 때는 TV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TV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근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잠정적인 구매, 그것도 아주 값비싼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TV 광고에 의미가 없잖아. 또 지형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위치하고 또 어디에 수입과 취향에 있어서도 적절해야 돼. 이런 광고업주들은 어떤 전기 간행물이나 또는 신문이나 또는 전단지나 또는 이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메일로 광고하는 것, 이게 더 낫다는 거야. TV 광고보다. 그럼 A에서는 TV 광고의 장점, 이거는 TV 광고에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TV 광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에 자, 어떤 특정한 목표에 대한 청중을 바탕으로 매체를 광고를 할 때의 선택,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